안녕하세요. 사열과 미용의 미호강비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나 손등, 팔 등에 기미나 검버섯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왠지 모르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사열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에서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 얼굴에 기미, 잡티, 검버섯 생기면 정말 화장으로도 커버도 안 되고 속상하지요. 정말 또 다른 어려운 문제지요. 저도 세상에 있는 잡티는 얼굴에 항상 다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제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체격이 있고 또 얼굴도 막 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름 투자를 많이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숱이 또 없으신 분들이 또 파마하고 하시는데, 제가 파마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머리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게 머리숱 많은 거예요. 다행히 머리숱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만져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머리숱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로를 삼고, 그래, 세상은 공평한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위로를 하면서 살을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안 좋았어요. 저는 웨이브 이렇게 막 넣는 거를 좋아하는데, 머리 파마를 하면 숱이 많으니까 여름에 파리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로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얼굴이 막 밑으로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인디안 주름이라고 이렇게 있고 속상해요. 네, 먼저 기미는 후천적으로 얼굴 피부에 좌우 대칭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는 질환을 말한다네요. 양쪽 눈 밑, 광대뼈 주위, 볼, 이마, 턱, 코, 윗입술에 연한 갈색이나 짙은 갈색의 미세한 색소 침착성 병변으로 임신, 유전, 스트레스, 내분비 질환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자외선이라네요. 계절의 변화와 자외선의 노출 정도에 따라 옅어지고 짙어지는 차이만이 있을 뿐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도 하며, 심하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냉찜질 등을 하기도 하지요. 이미 생성된 것은 전문적인 레이저 시술로 제거하는데 100%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완치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외의 원인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영구적 치료는 불가능하고 완치를 목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검버섯은 피부 노화로 발생하는 피부의 양성 병변으로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며, 다른 말로는 저승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의학 용어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한답니다. 경계가 뚜렷한 갈색 혹은 검은색 병변으로 사마귀 모양의 우둘두둘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양하게 생성되며 병변이 진행될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고, 얼굴, 가슴 등에 잘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화, 자외선 노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번 생긴 검버섯은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네요. 치료는 화학 박피술, 냉동치료, 전기 소작술, 레이저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레이저 치료가 사용된답니다.
악성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드물게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고 흑색종, 에크린 한선종,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등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기저세포암으로 가장 많은 악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기미, 검버섯의 경우 레이저 등 여러 방법의 치료와 끊임없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발생 원인 또한 모르니 완치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 접근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결론 짓고 그 생김을 없애는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습에 의해 익혀진 편견을 버리고 시야를 달리하여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기미 주근깨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얼굴에 나는 모든 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을 항상 두껍게 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꼭 화장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많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길에 가는데 저희 아이가 친구랑 지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친구가 엄마 젊으셨다고 말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화장했을 때 만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다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집이니까 화장도 안 하고 있었죠. 그 친구 간 다음에 저희 아이가 엄마 근데 친구가 엄마 어제 그거 맞으시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봤나봐요. 제가 분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삶의 지혜를 되새겨보면서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을 생리 이치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소장의 영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므로써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45일 주기로 수명을 다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세포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수면세포가 적게 누적되었을 때는 기미가 되고 수면세포가 많이 누적되면 검버섯이 된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어혈로 막힌 혈관을 열어주고 어혈이 발생 원인들을 해결해 준다면 몸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양분 흡수를 위한 장 기능과 깨끗한 혈액 공급을 위한 신장 기능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정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네, 주 혈점은 3번 뿌리혈과 8번 신간혈일 것입니다. 사혈점은 기본 사혈로 시작하여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한 다음 얼굴 부위는 36번 기미혈을 사혈하고 팔이나 손등은 7번 견비통혈, 15번 닭살혈, 22번 팔기미혈을 사혈하여 어혈이 나온 만큼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혈점은 그림을 보면서 기본 사혈점을 포함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으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의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배꼽과 치저고를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으로 몸의 앞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설사, 변비, 얼굴의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혈,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 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지점이며 몸의 뒷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혈압, 만성피로, 허리 통증의 혈장이며 허벅지 당김, 하체 빈약, 뒤꿈치 굳은 살에는 6번 고혈압혈과 10번 알통혈을 사혈합니다. 8번 신간혈,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며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혈점으로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신부전증 초기, 혈액 속 요산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반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7번 견비통혈, 견갑골 상단 안쪽 지점, 대추뼈 두 번째 아래, 척추뼈 중간을 기점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 견비통 4, 50견에는 7번 견비통혈을 사혈하고 7번을 사혈하고도 통증이 오면 43번 견비통혈의 내고충 앞통이 오는 지점을 함께 사혈하며 목이 당기는 증세에는 7번 견비통혈, 53번 목통혈, 30번 급체혈을 사혈합니다. 15번 닭살혈, 46번 골프통혈에서 수직 아래로 손가락 5개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삼각근 꼭지점의 위쪽이며 손이 차거나 팔뚝에 나는 뾰루지, 닭살, 근육통, 팔뚝의 검버섯, 팔의 힘을 강하게 할 때는 7번 견비통혈, 15번 알통혈, 22번 팔 기미혈을 사혈합니다. 또한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세, 건조한 상태에도 효과적인 사혈점입니다. 22번 팔 기미혈, 손목시계 자리로 팔목의 기미, 검버섯, 붉게 상기되는 증세, 팔목에 힘이 없을 때의 사혈점이며 손바닥 무좀, 습진에는 22번 팔 기미혈과 52번 습진혈을 동시 사혈합니다. 36번 기미혈, 양쪽 광대뼈 지점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뾰루지, 딸기 피부, 기미, 찬바람 쏘이면 눈물이 날 때의 사혈점입니다. 기미혈, 저도 기미혈 1번, 17번 이제 얼굴 주변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기본 사혈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화장을 항상 두껍게 하고 컨실러, 파운데이션, 컴팩트, 저는 컴팩트 안 바르고 위에다 또 트윈 케이크라고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두껍게 발라 그래야만 가려지니까 좋은 거 많이 칠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나만 주름 제일 많고 제일 얼굴이 지저분해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혈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얼굴이 좋아지면서 화장법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쿠션 얇게 탁 바르고 나면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많이 화장했었을 때보다
짧게 조금 발랐는데도 그때 화장한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예쁘고, 화장을 얇게 하니 가볍고, 그 기분 뭐라 그럴까? 그 상큼한 그 기분, 그리고 나이 먹어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 흘러내린 게 이렇게 올라붙고, 쑥 파인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신감. 어느 날 신분 상승한 기분? 그 상쾌감? 뭐라 그럴까? 아무튼, 나이 먹어서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화장할 때가 제일 즐겁고, 제 얼굴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구잡이 사열은 피부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저온도 사열과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고 주경과 철분제 및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사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머니나 동호회 등 앞서 배운 사람들의 지혜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사의 균형을 철저히 지켜가며 김이나 검버섯의 해결에 나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건강한 일상 속에서 모두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꼭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산지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행복한 오늘을 지내면서 꿈이 있는 내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 만나죠. 감사합니다.